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BMD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시어폴스 그릴 때 우리가 총 세 가지 모델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모델은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BMD 다뤄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캔틀리버보랑 그 다음에 심플빔의 등분포 하중이 떨어지고 있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모델 BMD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다뤘던 모델이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저번에 우리가 shear force 다이어그램 할 때는 요 30파운드라는 수직 발력만 갖다가 우리가 따져봤는데, 이런 캔틀리버보라는 것은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 말고도 이런 발력 모멘트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저번에 이제 shear force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이 발력 모멘트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shear force라는 어떤 전단력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회전을 만들어내는 회전 모멘트는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BMD라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력 모멘트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렸던 그림과 지금 그린 그림이 똑같은 건데, 그냥 이 발력 모멘트가 하나 좀 더 추가됐다라는 것만 이제 조금 알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볼 건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고 해야죠. 뭐냐면은 부호의 약속이라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shear force, 그리고 밑에 오른쪽이면은 내려가는 shear force를 갖다가 우리가 V의 그 shear force의 양수 방향이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역시 왼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가는 모멘트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이제 뒀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왼쪽 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오른쪽 거만 외워둡니다. 그러니까 뭐 외우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항상 저는 그냥 오른쪽으로 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만 갖다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그렇게 풀어볼 건데요. 10피트 맨 끝에 30파운드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중간에 X 정도, 10피트보다 좀 짧은 X 정도의 우리가 길이를 한번 이렇게 커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번 이제 또 그림을, 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맨 앞에 여기 원점에서는 30파운드라는 수직 발력이 존재할 것이고, 여기는 발력 모멘트 300파운드 곱하기 피트라는 발력이 존재할 것이고, 30파운드는 10피트 요쯤에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는 없겠죠. 그렇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이니까 요런 애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위에로 아래로 때리는 VX가 존재할 것이고, 요렇게 들어가는 밴딩 모멘트 X를 우리가 둘 다 플러스 양수 방향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밴딩 모멘트 식을 이제 갖다가 써볼 건데, 이 원점에서 돌려도 되고 X점에서 돌려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MX를 구하고 있죠. MX를 구할 때는 항상 이 X 포인트에서 제가 모멘트를 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X에서 돌린다면은 30에다가 X가 되겠고, 마이너스 300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모멘트 X는 0이 되겠죠. 따라서 모멘트 X라는 것은 30X 마이너스 300 끝났죠. 이 식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다가 그냥 그려볼까요? 쭉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서 밑에다가 우리가 BMD 한번 그려보면은, 역시 빔이 하나 이렇게 위치하겠고, 그렇죠? 거기에 30x-300,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죠. 자, x에다가 0을 넣어볼까요? 그럼 x에 0을 넣는다는 것은 이 0점에서는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00이 남죠. 마이너스 300 여기쯤 있겠죠. 찍었고요. 그 다음에 x에 이번엔 10을 넣어볼까요? x에 10 넣으면 30 곱하기 10은 300이니까 300-300은 0이죠. 0. 요렇게 일자로 가는 요런 모멘트 x는 30x-300이라는 요런 1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점이니까 원점보다 아래 위치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모멘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끝입니다.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져온 거는 이제 심플빔. 우리가 이 심플빔이라고 하면은 한쪽은 핀 고정, 그 다음에 오른쪽은 롤러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얘에 대해서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역시 저번에 이제 다뤄봤던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10피트에 30파운드 per fit이라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발력은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구해놓은 거죠. 30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양변을 딱 똑같이 먹으니까 150, 150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의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 그리기 전에 이것도 하나 더 써놓을까요? 자, 위아래 요렇게가 V의 플러스고 모멘트의 플러스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거 사실 오른쪽만 외우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볼 건데, 왼쪽에서 우리가 X 정도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150파운드라는 수직 발력, 요 왼쪽에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외력이 계속해서 여기 작용을 하는데, 얘가 30파운드 per foot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끝에
요 150 반력은 당연히 10피트에 존재하는 거니까 150 반력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이 shear force와 bending moment force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의 Vx와 이런 방향의 모멘트 X가 존재하겠죠. 자, 역시 우리는 모멘트 해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X 지점에서 요 X 지점에서 모멘트를 돌려볼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먼저 150에 X가 되겠고, 여기서 좀 중요하죠. 이제 요 수직 이 등분포 하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멘트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으니까 자, 이 30파운드 per foot과 이 X 길이에 해당하는 이 등분포 하중에 대한 최종 합력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직각사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 넓이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항상 이 가운데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등분포 하중에 이 X 거리만큼 걸리는 거에 대한 최종 합력은 이렇게 되고, 얘는 30 곱하기 X라는 이 전체 직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얘는 어디 떨어진다? x의 반값인 2분의 x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멘트식에다 대주면은 30x가 지금 우리가 클락와이즈를 플러스로 잡았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대로 때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힘의 값인 30x를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직거리보다 2분의 x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mx 역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플러스로 잡았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x는 0이죠. 따라서 모멘트 x는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150x 되겠죠. 아이고. 자, 그래서 또 식이 끝났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 조금 수학적인 개념인데 제가 그냥 수학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지는 몰라서 먼저 이거를 제가 그냥 그 스텝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마이너스 15x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15x로 묶는다고 하면 x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역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 빔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쵸? 빔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15x, x-10이라는 것은 먼저 2차 그래프고 2차 함수 그래프고 앞에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가 있죠. 자, 먼저 이거부터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x라는 1차 방정식과 x제곱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겠고, 앞에 개수가 플러스일 때,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한번 표를 만들어서 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1차 함수 그래프에 앞에 개수가 플러스면은 이 그래프는 요런 방향을 가지고 요런 이제 형상을 가지고 그려질 거예요. 아까 같은 거죠. 아까 같이 30x-300에서 이 앞에가 지금 플러스 30이었기 때문에 요런 지금 상황으로 이제 그려진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개수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x제곱일 때 앞에 개수가 양수인 경우는 u자인데 이런 식으로 밑에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려질 수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마이너스니까 요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 먹을 건데 어떻게 생겼느냐? 먼저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생겨먹을 건데 어떻게 어디 그 이 끝지점이 어디에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눠놨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볼까요? x에 0을 넣으면은 얘가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되죠. 모멘트 x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0일 때 전체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번에는 x에다 10을 넣으면은 얘가 0이 되니까 전체가 또 0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10일 때 역시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 꼭지점 포인트가 있겠죠. 그 꼭지점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가져와서, 자, 꼭지점 포인트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꼭지점 포인트에 대한 이 값도 우리가 궁금하지만 이 꼭지점 포인트가 과연 몇 비트 있는 곳에 이제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를 좀 궁금해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Vx, Vx라고 안 하고 그냥 V라는 것, 그러니까 shear force를 갖다가 적분을 했으면은 우리가 모멘트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모멘트 값을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미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적분과 미분, 항상 제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죠. 적분이라는 것은 뭐다? 면적이다. 그쵸? 미분이라는 것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뭐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제가 한번 기울기를 따져볼게요. 이 맨 처음에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접선을 이 펜으로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울기가 조금 급했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요 맨 끝에 꼭지점이 됐을 때 기울기가 제로가 되겠죠. 기울기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평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로가 되게끔 해주는 그 x의 값을 찾아내면은 x의 값도 알 수 있고, 그 x의 값을 이 모멘트 방정식에다 대입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모멘트 값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이 되게 해주는 그 포인트를 먼저 찾는 게 첫 번째죠. 그럼 이 그래프의 이 그래프가 지금 mx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150x였죠. 이 방정식에서 먼저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미분을 의미했어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자고요. 자, 얘를 미분을 한다면은 얘가 vx로 바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은 제가 그냥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x에 미분을 하면 2가 앞으로 넘어오고 여기 차수가 하나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역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이 x의 차수가 날아가게 되죠. 뭐 어떤 개수가 여기 어떤 그 제곱근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0x 플러스 150이라는 vx 전단력 방정식을 shear force 이퀘이션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값이, 그러니까 이 방정식, 이 미분이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이 0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x의 값을 찾아내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x의 값이고, 그 x의 값을 대입해 줌으로써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0x 플러스 150이 0이 되게끔 해주는 x의 값은 뭡니까? 30x가 150이죠. 맞나요? 예, 마이너스 30x가 마이너스 150이니까 x는 5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5일 때 이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사실은 요 x가 5일 때, 그렇죠? 여기가 5일 때 기울기가 0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 포인트에 대한 우리가 모멘트 값, 모멘트 m5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m5를 구할 때는 요 이퀘이션, 요 밴딩 모멘트 이퀘이션을 우리가 여기다 구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x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m5라는 것은 마이너스 15, 5의 제곱 플러스 150의 5가 되겠죠. 이거 뭐 계산을 해보면은 25파이 15 375 파운드 곱하기 feet, 이런 단위를 갖고 있는 이제 맥시멈 모멘트겠죠. 375 파운드 곱하기 feet이라는 이런 맥시멈 모멘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맥시멈 모멘트 왜 구했죠? 우리가 맥시멈 모멘트 값을 알아야만 요 값으로 갖다가 이 전체 빔을 설계해야 이만큼의 우리가 허용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요 포인트도 요 값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요 포인트도 요 값으로 설계하고, 그렇죠? 이 가운데 포인트 역시 최고 맥스 값으로 설계를 하면 다 안전빵으로 OK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영상이 아무래도 좀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서 가지고 다른 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얘기를 또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철근 콘크리트 뭐 간단하게 지금 뭐 원어원을 좀 해드리면은, 철근 콘크리트 뭡니까? 얘가 철콘일 때, 그렇죠? 얘가 철콘일 때 P라는 외력을 받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휜다는 사실을 우리 다 배웠었죠. 그랬을 때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철근과 콘크리트 서로가 각자 하는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인장력에 약하기 때문에 그 인장력을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철근을 썼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외력을 위에서 아래로 받는다면은 아래쪽이 인장력을 받고 위에가 압축력을 받으니까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의 대신에 우리가 대신은 아니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철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바로 뭐다? 모멘트가 플러스 모멘트를 나타낼 때를 바로 이런 이제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여기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지금 딱 요거랑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좀 괜찮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는 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는 애니까 얘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변형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일자로 그려놓은 이 빔을 갖다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얘한테는 우리가 아까 구했듯이 이런 플러스 모멘트를 유발시킬 거니까
이 플러스 모멘트를 유발시키는 이 빔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설계를 한다 했을 때는 철근을 아래쪽에 깔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이런 애들은, 이런 이제 캔틀리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빔이 있으면은 P가 여기 꽂힌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P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아까 요 위에가, 아까는 요 위에가 짧아지고 밑에가 길어졌는데 이번에는 이 위에가 길어지고 밑에가 짧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은 항상 인장력을 받는, 그 힘을 받는 그 부분에다가 그 철근을 대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가 인장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철근을 넣어주면 되겠죠. 위쪽에 넣어준다? 이 말은 뭐다? 밴딩 모멘트를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다.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를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철근을 아래쪽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위쪽에다 넣어준다. 뭐 이런 것까지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PE 공부를 뭐 가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PE에서는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그냥 모델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밴딩 모멘트를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런 모델에 철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PE 문제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즘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또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이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그 세 가지 모델에 대한 SFD와 BMD는 다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제 응용이 되고 좀 더 연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제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법한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제가 문제들을 한 2개 정도, 한두 개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다음 그 시간에 한번 SFD부터 BMD까지 2가지 그래프 한번 다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